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해 얘기하기 앞서 먼저 저작권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작권은 쉽게 말해서 문학이나 예술 등과 같은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법 제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지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또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저작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세워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마다 법 제도가 다르니까 AI 저작권에 대한 내용도 다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나라이든 아직 AI의 저작권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를 정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AI 저작권법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방금도 말했다시피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딥러닝과 같은 심화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창조적 의도 또는 창작적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므로 인간의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생산한 창작물은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이 기존의 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 즉 심화학습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독창적이며 자율적으로 생성된 생성물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을 우려해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에 대하여 정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생성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방향 등의 구체적인 검토와 대비 및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의 창작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디자인 분야에서 인공지능 창작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다들 중국의 알리바바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루반이라는 인공지능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 루반은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고제 시즌에 타오바오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디자인했다고 해요. 루반은 2016년 1억 7천 개, 2017년에는 4억 개에 달하는 배너를 디자인했고 실제 광고 효과도 매우 뛰어나서 2016년에 루반이 배너를 만든 후에 상품 조회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독특하게도 루바는 중국의 기지과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지과인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소재로 한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루바는 자동차 포스터 디자인과 책 표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인간 디자이너들과 대결을 펼쳤어요. 이제 대결 방식은 작품을 보고 가장 루반이 디자인한 것 같은 작품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자동차의 빠른 속도감을 표현한 포스터 디자인을 주제로 디자이너 3명과 대결을 진행했어요. 한번 이 중에서 루반이 뭐가 디자인한 작품인지 알아보시겠나요? 어려운데요? 저는 1번이요. 저는 3번이요. 3번이요. 네, 정답은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제 각각 1번은 29표, 두 번째 거 30표, 세 번째 거 7표, 네 번째 거 34표로 네 번째 작품이 가장 루반이 디자인한 것 같다는 표를 받으면서 1단계는 루반이 첫 번째 대결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결은 책 표지 디자인인데요. 중국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손자병법의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대결이었어요. 사실 책 표지 디자인이라는 거는 책에 단순히 표지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표지 안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루반이 디자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판단들을 내렸는데
이 중에서는 뭐가 루반이 디자인한 것 같으신가요? 3개 중에? 저는 1번이요. 저는 2번. 2번이요? 네, 정답은 3번 작품입니다. 와. 되게 작품 완성도가 뛰어난데요. 이 대결에서 루반은 병무상세 수무상형이라고 하는, 즉 병법에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은 고정된 흐름의 형태가 없다 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투표단으로 하여금 손자병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루반의 작품들을 보았을 때 창의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완성도에서는 사실 흠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수준의 기술이라면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 사례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의 사례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이 현행법상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인공지능의 저작물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공중의 영역으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창작에 이용자의 기여도가 미미하거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이 대중의 접근에 불합리한 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접근은 가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한 문화 발전 촉진과 아이디어 보호라는 현행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권 법상 정의를 약간 개정해서 업무상 저작물 혹은 공동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은 단체에서 도입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결과물에 법인이나 그 사용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저작 재산권은 물론 저작 인격권까지 인정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통 저작물을 2인 이상에서 관여해서 창작하였을 경우에 그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2인 이상이라는 것은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 간이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의 창작물을 그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로 보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그 창작물의 저작권을 기속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기존의 법적 정의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끼워 넣는 방식은 사실상 기존 제도의 목적을 침해할 수도 있고 요건들이 인공지능에 적용되기 힘든 점도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적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 공동 저작물 혹은 2차적 저작물의 개념으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오용되지 않도록 좀 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한 논문에서 봤던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방식인데요. 바로 가상의 인간 저자 이론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었는데요. 네. 이 이론은 외국의 티모시 버틀러 씨가 처음 소개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가상의 인간 저자의 존재를 추정을 해서 사례별로 검토를 해서 그 적절한 저작권을 조각별로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 이론에서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는 결과물이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용자의 입력이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래머와 이용자가 공동 저자가 되기를 의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는 인간의 디렉션, 즉 창작을 시작하고자 하는 명령 혹은 입력값이 있었는지를 순차대로 검토를 해서
인간 저자를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그리고 컴퓨터의 소유자, 그리고 그 등등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 저작권과 창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 인공지능 창작물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법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앞으로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까 그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도 못 알아맞혔을 만큼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기술 속도에 맞춘 다양한 제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도래했고 AI, 인공지능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법 제도가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저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